자, 그러면 나폴레옹 전쟁 이후 시대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전쟁 후에 이제 물가가 하락하고 소작인이 파산한다. 또 기계가 인간의 직장을 뺏는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도시의 공장 노동자와 지방의 농업 노동자한테 선거권이 없었어. 폭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입이 40실링 이상 되는 농토를 가져야 하는 그런 자유농토 보유자뿐이었다. 그래서 하위 계급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폭도가 됐다. 그리고 이제 선거구는 튜더 시대부터 개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도시들이 발전했는데 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옛날 선거구를 계속 고집했다는 거죠. 그래서 급진주의자들이 이제 민중을 폭동으로 이끌었다. 뭐 헨리 헌트 이런 사람이 보통 선거의 제도화 이걸 주장했고, 프란시스 버데트, 카트라이트 소령 이런 사람들은 직접세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선거권 부여를 요구했다. 그리고 뭐 치안 유지가 쉽지가 않았는데 치안 판사가 군대를 요청했고 근위 기병이 주군에 배치됐다. 그리고 이제 토리당에서는 뭔가 좀 새로운 그런 이제 피를 수혈하기 위해서 로버트 필, 윌리엄 허스키슨, 조지 캐닝 이런 사람들의 그 새로운 청년 당원들을 맞아들였다. 그래서 필은 이제 여러 범죄에 대해서 중형이 필요 없는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폐지했다. 이때 좀 법률이 좀 가혹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허스키스는 이제 양모 견사 이런 원자재에 대한 보호 관세를 철폐했다. 캐닝은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토리당은 이제 보수당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정책은 휘그당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새로 선출된 그런 젊은 피였기 때문에 이런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뭐 대륙의 군주들은 프랑스 혁명의 반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신성 동맹을 조직했다. 그러니까 옛날 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경계했다.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에서 스페인 식민지가 독립을 했는데 이게 영국 함대의 덕을 봤다 이거예요. 그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의 전쟁. 이베리아 반도라는 것은 스페인이 속해 있는 반도죠. 그 전쟁하고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를 해가지고 영국이 거기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다. 그죠? 그래서 캐닝은 자유를 옹호하면서 시장을 개척했다. 그다음에 웰링턴이 이제 캐닝에 이어서 수상이 됐는데 가톨릭의 해방, 선거권 확대, 자유무역 이런 혁신 정책을 반대했다. 웰링턴은 좀 보수적이었다 이 말이죠. 그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양보로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안전주의를 이제 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선서령의 폐지를 승인했다. 선서령이라는 것은 국왕하고 이제 국교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선서 이런 거는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거 되려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폐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비국교도가 지방이나 중앙관서에 직위를 가질 때 성체례를 받는 의무를 면제돼. 그러니까 약간
종교의 자유화에 이바지를 했다는 거죠. 본인이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승인을 해가지고 개혁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00년에 연합법. 근데 이제 구교도한테 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약속되는데 조지 3세가 반대했다. 아일랜드인은 연맹을 설립했다. 기금을 모으고 웅변가 데니얼 오코넬을 지도자로 선출. 그죠? 근데 이제 웰링턴은 안전주의. 그래서 내란이 개혁보다 위험하게 보여서 국왕한테 양보를 하도록 권했다. 그리고 승인을 결국 얻었다 이거죠. 그래서 개혁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1829년 가톨릭 해방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그래서 오코넬도 의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상원은 같은 경우는 노법공 이런 사람들이 가톨릭 귀족이었는데 의석을 다시 차지하게 됐다. 유태인에 대한 법안은 1830년에 의회에 제출됐고 1860년에 영국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느꼈다. 그렇죠? 유태인은 옛날에 그 에드워드 왕이 다 쫓아냈었죠. 그 다음에 1832년 선거법의 개정. 1830년 6월 조지 4세가 죽었어요. 클래런스 공이 윌리엄 4세가 됐다. 1830년에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7월 혁명으로 루이 필립이 샤를 10세와 왕위를 바꿨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왕정 이제 나폴레옹이 물러나고 왕정 복구가 됐는데 이 샤를 10세가 너무 보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루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위 계승권하고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지만 좀 더 중산층의 우호적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프랑스의 왕이 아니고 프랑스인의 왕으로 뽑았다. 그래서 그런 일이 프랑스에서 있었다 이거죠. 벨기에에서는 1815년 조약 때문에 네덜란드하고 통합을 하게 됐는데 이거에 반대를 해가지고 걸기를 했다. 그래서 프랑스랑 통합되든지 적어도 루이 필립의 아들 느무르 공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쪽으로 가기는 싫고 프랑스에 통합되거나 프랑스 쪽의 사람을 국왕으로 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다 이거죠. 영국은 이게 싫었던 거죠. 프랑스가 플랜더스 지방을 점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루이 필립은 이 사람도 약간 타협적인 사람인데 레오폴드를 신생 왕국의 국왕으로 승인했다. 그래서 벨기에의 독립을 승인했다 이거죠. 1830년에 혁명적인 폭동이 있었다. 그래서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까지 영국 남부 지방에서 농민 폭동이 발생했다. 농촌 노동자들이 요구한 14실링의 최저임금은 정당했는데 이게 집단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치안 조례에 저촉됐다. 그래서 3명이 교수되고 400명이 유형을 당했다. 웰링턴하고 필의 내각이 퇴진. 그렇게 하니까 이제 휘그당의 원로, 개혁 정책을 지지해오던 그레이경이 은퇴해 있다가 휘그당의 캐닝파 동지들과 함께 연립 내각을 조직했다. 캐닝은 뭐예요? 그 토리당의 개혁파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연립내각이라는 것은 당의 하나의 당에서 내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개 내각이 당들이 합쳐가지고 내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거가 실시됐다. 그래서 휘그 당원들이 많이 선출이 됐다 이거죠. 그레이 경이 이제 선거법 개정을 추진했다. 근데 선거구 성읍 소유자들이 이제 자기 자리를 잃을 것을 염려해서 이걸 반대를 하고 있었고 상원도 보수 쪽이어가지고 이거를 반대했었다. 그렇지만 도시의 중산계급, 상인, 은행가, 자유직업인들은 이런 개혁을 환영했다 이런 거죠. 존 러셀 경이 최초의 개정 법안을 제출했다. 근데 하원에서 한 표 차로밖에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상원에 회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레이 경은 국왕의 동의를 얻어서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해가지고 휘그당이 다수파가 됐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법안을 더 많은 표차로 통과하기가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개정안 자체가 너무 급진적이었다.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2,000명 이하의 선거구 성읍은 대표권을 상실한다. 그러면 이제 의원을 못 보냈는 거죠. 그래서 2,000에서 4,000명의 도시는 2명에서 1명으로 감원됐고, 그래서 144석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중요한 도시에 배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도시의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쪽에 의석을 많이 배당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존에 있던 선거구 성읍에 이제 그 주인들이 지주들이 반대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석 배정이 농업 위주인 남부에 불리했고 공업 중심인 북부에 유리했다. 왜요? 북부에 도시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임대료를 10파운드 이상 지불하는 가옥에 거주하는 사람, 농촌에서는 이제 소농하고 소작인에게도 투표권이 부여가 됐다. 이제 1831년 10월에 상원이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그 사람들은 이제 보수적이니까. 그러니까 민중의 항의가 이루어지면서 무수정 통과를 주장했다. 그래서 그레이 경은 상원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내각을 사퇴한다. 그 다음에 토리당의 웰링턴 공이 조각에 착수하자 민중이 봉기했다. 왜요? 웰링턴은 이제 보수니까. 윌리엄 4세는 그레이 경을 다시 수상으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 뭐냐면 민중이 봉기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1832년 2월 4일 웰링턴하고 그의 일파가 법안 심의를 포기했기 때문에 반수 이상의 공석인 회의장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106대 27로. 그리고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1835년에서 1841년 사이 보통선거, 비밀투표, 선거구 평등화, 의회 매년 수집, 의원의 세비 지급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티스트 운동. 그래서 이 선거권 확대 운동이 1850년까지 그 노동자들의 혁명이 좌절된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노동자 계급하고 제휴를 하게 돼서 성공을 본다. 어느 정도의 성공? 중산계급은 차티스트 운동을 반대했다. 그렇죠? 중산계급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1848년에 차티스트들이 프랑스 2월 혁명을 본따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20만 명의 시민들이 자진해서 의용 경찰관에 지원했다. 그래서 질서 유지를 했다 이거죠. 프랑스 2월 혁명은 이제 루이 필립의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이 제2공화국이 프랑스에 들어선 그런 혁명이죠.